사입니다. 영태크 사무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역량이 강화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이제 지난 2022년부터 상담사님들께서 열심히 상담을 받은 청년층 1,106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사실 4년차 상담으로 구분을 해서 그 두 시점 간의 재무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가 어떤 변화분, 증감액과 증감률들을 받고 그러한 이제 4년차 상담을 받은 청년층이 모두 다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채 그리고 순자산으로 나눠서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과 금융투자 자산을 상담하고 연차 상담을 비교를 했을 때 총 자산이 1억 100조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상담사 첫 번째 사례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청년분들이 자꾸 내가 아닌 밖에서 뭔가 비교의 대상을 이제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청인은 28세 여성 직장인이고 신규로 24년도에 처음 신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평균 280만 원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 가량을 이제 지출로 썼었고 180만 원 가량을 이제 저축과 투자로 이제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고민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착실하게 잘 지출과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저희 상담을 하기 오면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 또래, 동료, 제 같은 직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으고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포커스를 맞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10개년 프로젝트를 좀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10개가 너무 기니까 3단계로 쪼개서 1년에서 3년, 3년에서 6년, 6년에서 10년. 그래서 그 3단계를 쪼갠 거를 다시 2년 단위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신청인이 오시면 신규 상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연차 상담이 되거든요. 그 연차 상담을 통해서 2년 단위로 피드백을 받게 그렇게 스스로 어떤 성과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2년 단위로 우리 같이 체크해보자 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축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투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IRP도 이제 준비할 수 있었고 ETF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부채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는 부분인데 얼른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30% 가량이 이 부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좀 가슴 아프고 씁쓸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케이스는 32세 남성이고 연차 상담자였습니다. 23년도 겨울에 신청을 해서 오신 상황인데 당시에 총 부채가 한 7천만 원 가량 됐었고 대출 건수가 8건 가량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이어서 직업도 없는 상태라 이제 급여가 또 없는 상태여서 기존 대출 갖고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게 월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고정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월 대출 상환이 한 달에 거의 180만 원 가량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건수를 줄임과 동시에 통합을 통해서 대출 건수를 줄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제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움을 안내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월 대출 상환료가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던 효과가 있었고 대출 건수도 8건에서 3건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너무 이제 그것도 뿌듯한데 이후에 작년에 다시 연차 상담 오면서 취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업한 것처럼 너무나 이제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좀 아까 앞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청년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상담했던 청년분들 이제 돌아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청년분의 한 마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20대 후반의 청년분이셨는데 상담을 다 받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상담사님, 이게 영테크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연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 앞으로 10년간 매년 상담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분들이 좀 많이 모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박세현 상담사입니다. 네, 저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벌써 올해로 횟수로 이제 4년, 5년 차가 되어가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 좀 소개드리고 싶었던 사례자는 청각 장애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2023년에도 상담을 하셨고 이제 24년에는 연차 상담으로 다시 재상담 신청하신 분인데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자산이 이제 45% 증식되었다라는 평가처럼 이분도 2023년 때보다 2024년 때 저축률이 22%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상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비장애인인 청년분들이 98%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도 드물게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청각 장애인이랑 상담을 해본 거는 저도 재무 상담을 약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 뵌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오히려 이런 재무 상담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홍보나 마케팅이 잘 돼서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도 이런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영테크를 통해서 얻게 돼서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청년이 되게 목표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노트북 구입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히려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셨고,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거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시각장애인분 청년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영테크를 통해서 좀 더 재무 관리를 다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례는 자립준비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영테크 외에도 이전 사업에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지만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이 많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조언을 받고 싶을 때 그런 어른이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금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기금을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근데 이 청년도 되게 성실한 청년이어가지고 저축도 잘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에서 있는 받은 돈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목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또 연락이 와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도 참 삶이 팍팍한데 그래서 이제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목적별로 돈을 잘 운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이랑 저랑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저희 이런 청년센터 같은 상담 공간도 이용을 하지만 이런 외부 공간, 카페 공간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희 동네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를 살고 있는데 같은 빌라에서 나와서 같은 버스를 타고 그 카페까지 같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웃으로서 너가 어디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언제든지 상담이 아니더라도 연락을 주면 내가 흔쾌히 그 부분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침 몇 달 전에 치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치과가 좋냐고 또 연락을 주신 거예요. 뭐 그런 정보나 그리고 학교 다니니까 이제 구립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또 이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구립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이 친구의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이웃으로서 이웃 친척으로서 도움을 줬던 사례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유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자 홍유리. 저는 급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너무 막막하게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영테크 사업을 알게 되었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잘하고 있던 부분 확실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가 많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테크 홍보단 활동까지 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홍보단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영테크 상담 그리고 클래스 모두 이용해서 자산 형성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자칭 영테크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더 이상 영테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네, 영테크가 너무 좋아서 작년에 생긴 영테크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기수, 그래서 거의 8개월을 하는 기간 동안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쪼개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요. 그만큼 영테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소득이 굉장히 사업 초반에 굉장히 불안정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현금 흐름과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게 영테크 3당사였고 그걸 통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출의 50%를 줄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소득을 많이 늘려야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셔서 이것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개월 만에 소득의 20%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표가 아예 없었다면 또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런 고민을 3년, 4년 뒤에 막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이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영테크를 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게 소득이 올라가는 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표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다양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 있지만 영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이 촘촘할 수 있는가 그 서울시 청년 정책의 어떤 그물에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가 없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정책을 만드신 시장님과 또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보람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차경욱 교수님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상담사분들 경험담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정말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보람을 느끼는 자리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정말 많이들 만족해 하시고 그 변화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 같아요.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제가 오면서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3년째 계속 이 상담을 받은 청년들 한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6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로 약 45% 정도 증가됐다. 아까도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뭔가 좀 과장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2, 3년 만에 순자산이
45%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꾸준히 교육받은 학생들에 한정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총자산, 부채, 그다음에 순자산 증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금융자산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이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걸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그렇게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자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키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는 청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코인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투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산 증식에 몰입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 형태가 대부분 기금 저축이나 연금 저축 형태, 아까 IRP 나오던데요. ISA 개인 자산 관리 계좌에 가입을 해 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로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이 정책을 발상을 할 때 너무 젊은 친구들이 그 위험자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가 나 뭐 코인 해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얼마 벌었어 그러면 그거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뒤늦게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 손해 보잖아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 친구는 벌었어도. 그래서 이게 뭔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자산 형성 과정에 들어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게 청년기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제안을 했던 건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걸 제안을 하고 나서 론칭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과연 호응이 있을까를 조금 신경 쓸 정도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참가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교육이 매우 내실 있게 인기리에 정말 뭐 제일 핫한 정책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는데, 결과까지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보람이 크고, 그리고 청년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뭐 교육이라는 게 들을 때 따로, 실천하는 거 따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상담사분들 설명이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거의 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다 실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람을 느끼신다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홍보까지 열심히 하신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미에 아마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리고 아마 청년들도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상담사님들도 그 지금의 상담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고 이런 정책은 사실 하다가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지금 대상을 늘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경제정책을 몇 가지 발표한 거 있는데, 코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할 때 썼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썼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테크 같은 자산 형성 과정, 투자 전략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 나라 경제가 더 커져야, 계속 성장을 해야 개인에게 오는 이런 그 기회들도, 일자리도 오고,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미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성장이 국민 경제 전체를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는 피크 코리아라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번영을 많이 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지금이 우리 역사상 제일 정점 아닐까? 조금 그래프가 꺾이는 정점에서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는 초입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은 좀 의기소침하게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규제 개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규제 혁신도 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에 요즘에 뭐 그 AI 이야기가 아주 뭐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AI나 로봇이나 바이오 또 핀테크 이런 뭐 핵융합 이런 쪽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어떤 성장 엔진으로 삼으면 그리고 기후테크나 에이지테크와 같은 이런 그 미래 지향형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그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산업 구조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테크하는 게 굉장히 손쉬워져요. 미천을 볼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성장이다 하는 얘기를 요즘에 제가 힘주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산 형성은 이런 영테크를 통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은 또 그 재정적인 투자나 각종 세금 제도 또 노동 개혁 뭐 이런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꾸준히 매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만들어가자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과 3년 만에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 주신 우리 김철희 청년기획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상담사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상담사님들 그리고 충실하게 그 교육 내용을 실천해서 모범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청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